대통령과 기자가 함께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대통령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사회에서 자, 오늘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각본 없는 질의응답. 이 부분이 아주 화제였는데요. 초반에는 대통령도 그리고 또 사회를 본 윤영찬 수석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도 긴장해서 떨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의했던 기자가 굉장히 첫 번째 질의자여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방송 기자 쪽은 아니고요. 팬 기자 같습니다. 네. 신문 기자나 통신 기자여서 아무래도 저런 상황이 중계차나 이런 네. 훈련이 덜 됐어서 좀 긴장했을 것 같고요. 또 전 국민이 바라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떨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떨리거든요. 저도 떨리고 저런 긴장된 순간 얼마나 또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처음 열리는 또 각본에 없는 질의응답 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처음에만 잠깐 저랬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자들이 서로 질문하겠다고 저요 손을 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빨리 풀리고 굉장히 이 토론의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죠. 나중에는 기자들도 여유 있고 대통령도 여유 있게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청와대도 마찬가지지만 네. 출입 기자들도 처음에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눈치를 막 이거 진짜 막 민감한 질문 해도 되나? 네. 어려운 거 해도 되나? 아픈 질문 해도 되나? 서로 눈치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아까 이제 그 기자가 사실 좀 떨었겠죠. 네. 본인이.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안에 있는 기자들 이거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예전처럼 뭐 짜여진 질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묻고 싶은 것을 물어도 되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서로 미국 백악관 브리핑님에서 기자회견 하듯이 그렇게 질문 공세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한 기자가 총 아까 300명의 기자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15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85명의 기자들은 질문을 못 한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30-40명 가까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기자도 무려 15번을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데도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해서 윤영찬 수석과 그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좀 원망 섞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윤영찬 수석도 기자들이 너무 손을 많이 드니까 되게 당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기자들이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프리스타일 기자회견 역대 대통령들과 얼마나 달랐는지 저희가 몇 가지 사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정숙 국장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다 이제 취임 100일 됐을 때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금 빨리 했어요. 98일 됐을 때 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때는 안 했나요? 100일 취임 100일 때? 그때는 안 했어요. 여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좀 늦게 통과되기도 했고, 또 정치적 이벤트 이런 건 좀 안 한다라고 해서 안 하고 이제 2013년 5월 달에 그냥 녹지원에서 간단하게 기자들이랑 출입 기자들이랑 오찬 간담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쳤고, 첫 번째 기자회견을 1년 정도 지난 2014년 1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했죠. 그때도 뭐 답변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해서 이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프리토킹식으로 하는 기자회견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기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보면서요, 기자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외부에서 시청자들은 과연 각본 없이 미리 정해놓은 거 없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안정하고 한 건가요? 그냥 정말 프리토킹 방식으로 한 건가요? 저도 보면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와대의 얘기는 누가 질문을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할지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각본이 없다. 그리고
큰 줄기 있잖아요. 외교, 안보,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순으로 넘어간다. 이런 정도만 정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정말 각본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좀 딱딱하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자가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형식. 만약에 기자가 좀 자유롭다면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재반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딱딱한 그 형식이 유지가 됐다는 점. 그리고 이 질문을 들어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은 나올 법한데 왜 안 나왔을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였죠? 뭐 탁현민 행정관 관련된 그렇군요. 질문이라든가 살충제 계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군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법했는데 왜 안 나왔지?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사실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면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방송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용과 범위 정도는 알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의 왜 또 의견이 근데 있습니까? 저는요. 시나리오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거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시나리오가 있어서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떨리는 거예요.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그 기자분은 얼마나 지금 민망하겠습니까? 있습니다. 떨릴 수도 있죠. 뭐. 아니 이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후배 기자한테요. 실제로 시나리오 같은 게 이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큰 얼개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아마 뭐 당신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을 오늘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아마 내가 이렇게 국정을 잘 깨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과거에도 그 아까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런 거 있었지만 과거에도 기자들이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때는 드는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드는 것도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이제 들었고 그중에 지명하는 것도 다 이게 정해진 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을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5년이고 10년, 15년, 20년 후에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사전 각본이 없으면 이상한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뭐라고 대답하지? 걱정인데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자들이 그 당시에 뭐 물어보겠습니까? 생뚱만하게 안 물어보거든요. 현안들을 물어보죠. 그렇죠. 지금 보면 당연히 뭐 증세 문제, 뭐 원전, 북핵 물어볼 거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정 이슈들을 대통령 어느 정도 알고 아주 디테일한 숫자는 모를 수 있겠지만 큰 줄기만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질문이 와도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5년 내내 그러시겠지만 다다음 대통령도 사전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좀 하시기를 제가 기자들도 제가 보기에 이제 조금 적응이 되면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듣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준비를 하고 딱 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또 답변도 내용 있는 답변이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프리토킹 기자회견 직전에도요. 또 색다른 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청와대 한가운데 대중가요가 흘렀다고요, 이종 기자? 네, 보통 이번에 행사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전에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가사가 들리는 걸 저희가 자막으로 했는데 이적 씨의 걱정 말아요 노래가 흐르는 거예요. 청와대 저 기자회견장에. 네, 맞습니다. 원곡은 전인권 씨 거죠. 그런데 이적이 부른 버전을 틀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30분 동안 그 음악이 나왔고요. 보통 클래식이나 이런 것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내놓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인권 원곡의 그 걱정 말아요 그대, 정인의 오르막길, 박효신의 야생화 이런 4가지 곡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대중가요 음악이 들렸습니다. 자, 저게 가사에 좀 의미를 담아서 일부러 저런 노래를 틀은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튼 건 아니고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사실 기획한 겁니다. 그 박효신의 야생화라는 음악을 보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의 고통과 고난을 담담히 표현하고 새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친 하루, 그 윤종신 등이 부른 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이 곡을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 말아요 그대,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르막길 이 노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당 대표직을 놓은 뒤 그 네팔로 떠났는데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냥 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이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노래를 틀었던 거군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기자회견장의 분위기, 노래를 트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탁현민 행정관의 아이디어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과거에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행사장에서 여기저기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일을 챙기는 걸 봤는데 오늘도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기자회견장 시작하기 전에 계속 뭔가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작 전에 이렇게 마이크 상태 같은 걸 점검하고 또 질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또 체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는데. 그렇죠. 윤은찬 수석에게 지금 프로그램 뭐 순서라든가 뭐 이런 걸 꼼꼼하게 계속 지적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탁현민 행정관이 보면 이제 최근에 행사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기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자체의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그 내용 이런 것들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얘기했던 노래 같은 걸 내고 이렇게 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평가가 좋은데 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제기됐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문제 제기 많은 시민단체 야당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물러나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 그 속에서 이제 본인은 뭐 언젠가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물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권에서는 그렇게 기획된 것이라면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비판을 여전히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이 야권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경계도 있을 거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 제일 좀 주관적인 판단인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80% 넘지 않습니까? 저는 그중에 상당한 양은 탁현민 행정관의 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탁현민 행정관이 이 연출이라든지 어떤 홍보 이런 거 정말 탁월하거든요. 냉정하게 탁현민 행정관이 예전에 여성에 관한 그거 도덕성 문제 차치하더라도 저는 순수하게 능력만 보면 저는 거의 천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뭐 호프 미팅, 그 다음에 행사 찾아가서 뭐 하는 행동들,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잘 만들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대통령 정말 소통 잘 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그 힘이 대통령 지지도를 이끌어가는 큰 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 저는 그게 큰 이유라고 보고, 하지만 어제 야당이 했던 그 비판들 중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던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이건 청와대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식의 그런 홍보라든지 기획 이런 것들이 먹힐 수가 있는데 국정운영 5년 길거든요. 지금은 100일이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열광을 하지만 계속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되면 지겨워질 수 있는 거고 어느 순간 되면 아니 그렇게 겉은 화려한데 내용은 뭐지 이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충고는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기자들과 프리스타일로 이 회견을 질의응답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서요 외교 안보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글쎄요 초반부터 이 내용 때문에 아주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레드라인이라는 기준, 내용,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내용을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돼버렸습니다. 글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건 아닌지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좀 전략에 노출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라인,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그 비핵화 방식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레드라인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라인이 어디냐를 두고 정부 당국자들의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뭐 총리와 하다못해 국방장관의 이 레드라인 기준도 엇갈리고 하는 바람에 좀 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ICBM을 완성한 거에다가 핵탄두를 탑재를 해야지만 레드라인이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탑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레드라인에 대한 이 시간을 더 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걸 명확히 함으로써 오히려 북한한테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킨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다음 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이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산타클로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대통령께서 산타크로스 정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건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 조간에 나온 제목을 보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또 방송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 부분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을 물었는데 재원 마련 꼼꼼히 잘 준비해놔서 한다. 이 대답, 글쎄요. 그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이제 선물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마치 이제 선심성으로 많이 네. 내놓은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존에 밝힌 것만으로 가능하다라는 조금 더 뭐 구체적인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대통령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네.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으로 또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7번째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위로 꼽은 소식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